안녕하세요. 시골 천부입니다. 오랜만에 박 변호사님 채널에 올릴 걸 전제로 영상을 찍습니다. 방금 라이브 방송을 봤는데 저랑 이렇게 얘기했던 내용에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영상으로 찍어서 드릴까요? 그랬더니 오케이 하셔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저야 그냥 앉아서 숫자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숫자를 보는 거에 익숙하고, 또 전공이 회계학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숫자를 대하는 자세라고 할까, 이런 게 조금은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사님이 당초에 개표 진행표를 저한테 보내주시면서 규칙이 있는 거 한번 봐주세요 그러길래, 저도 이게 이제 변호사님 방송하신 내용 보면 요게 투표함마다 요렇게 같은 숫자가 비슷하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패턴이나 이런 걸 찾아봐 달라고 부탁하신 것 같은데,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거는 이렇게 서로 보는 각도가 다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이 변호사님 보면은 집회도 나가시랴, 소장도 써야 되지, 워낙 바쁘신 분이 이런 것까지를 보기를 바라는 건 사실 무리죠. 그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제가 그나마 할 수 있는 일로 이렇게 도울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고 제 영상을 올려주신다고 하니까 오늘 잘 해서 여러분들이 더 요 개표 진행표에 나타난 관회 사전의 문제점이 어떤 거다 하는 거를 지금 여기서 뭘 증명하고 하자는 건 아닌 거예요. 이게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를 부각시키는 내용이니까 한번 천천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우선은 점심 먹다가 받았나, 그래서 요 숫자 페이지를 넘겨서 보지는 못하고 첫 페이지만 보고 이상하긴 이상하다. 예? 이게 1010표고 883표면 이것도 비슷한 비율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요거부터 설명을 해야겠네요. 이게 이제 비례대표는 전부 기계로 못 돌리고 수작업을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요 상황표를 먼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거는 프린트가 됐잖아요, 그죠? 인쇄돼서 나온 거고, 요거는 사람 손으로 쓴 거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우선 개표기를 통과해서 나온 숫자가 이거인 거예요. 예? 개표기에서 정상적으로 분류된 게 요 숫자고, 이제 개표기에서 뭔가 오류가 나거나 인식을 못하거나 해가지고 뱉어낸 게 54개예요. 그러면 이거를 얘들이 또 분류기를 한다. 분류기 운영부에서 요거를 또르륵 돌려가지고 요 숫자가 나오면 요거를 심사 집계부로 넘기나 봐요. 그러면 얘들은 이 숫자 말고 여기 54 재확인 대상 투표지수, 요거를 이제 다시 눈으로 식별을 해서 이 54개 중에 식별 가능한 거는 각 후보별로 숫자를 더해주고, 나머지 도저히 판독이 안 되거나 누구한테 찍었는지 모르겠다 하는 거는 무효 투표수로 넣는 그런 거예요. 이거야 단순히 요거 합친 거니까 크게 의미가 없고. 그래서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쭉 표가 그냥 섞여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이 숫자 비율, 그러니까 기계에서 읽은 숫자 비율이랑 못 읽어서 나왔던 거에서 다시 분류했을 때 비율이랑 얼추 비슷해야 될 것 같은데, 얼핏 보기에도 뭐가 차이가 나 보여요. 보시면 이건 완전 반대예요. 기계로 돌린 거는 1059, 819, 그런데 이 재확인 대상, 다시 사람이 직접 눈으로 분류한 걸로는 뒤집어졌어, 오히려 숫자가. 그래서 이제 뭔가 재밌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작업을 해봤는데요. 이제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아까 변호사님 방송에서 봤던 요 테이블을 이해하실 겁니다. 자,
투표함 1이죠. 투표함 1. 아니다. 해운대 갑이지. 투표함 1. 1010표 883. 여기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분류된 투표지. 그러니까 투표지 개표기에서 정상적으로 통과된 숫자가 요거인 거고요. 그 다음에 무소속.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이제 여기 아까 오른쪽에서 봤던 요거인 거예요. 54표를 기계가 못 읽어 하여간 지가 못하겠다고 뱉어낸 거를 사람이 구분한 거 아니에요? 그 숫자를 밑에다가 14, 주진우 후보인데는 13, 무소속 1 이런 식으로 나누고 무효표를 하면 얘네가 당초 전체 그 투표 수라고 투표함에 들어있던 2000표가 이제 합산을 했을 때 2000표가 되면 맞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1투표함, 2투표함, 3투표함을 다 합친 거예요. 여기 다 적고 합계는 요거의 합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함을 전체 합한 합계가 이 지역의 관외 사전투표 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숫자는 뭐냐면 이제 총 투표함 중에서 전자개표기를 정상적으로 통과한 숫자인 거예요. 통과해서 후보별로 명확하게 구분이 된 숫자고, 요거는 구분을 기계가 못해서 사람이 구분한 숫자인 거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득표율하고 이 득표율이 비슷한 경향을 보여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해운대 갑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3%나 더 받았어요. 기계로 했을 때는. 수사거부를 하면 주진우 후보가 더 많아. 예? 이제 아까 저도 변호사님이랑 톡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이거 합치면 딱 제로가 되네? 그래서 서로 놀랐었는데 이건 뭐냐면 그냥 100%에서 100%를 빼다 보니까 제로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각 해당되는 걸 빼고 하다 보니까 그 차이를 합치면 제로가 되는 게 맞는 거더라고요.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여기 100이란 걸 중요하게 볼 게 아니고 이 더불어민주당 후보 쪽만 보자고요. 더불어민주당 쪽 후보만 보면 아니 이게 두 개가 비슷하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비율은 이 사람이 13.6%를 더 받았어요. 뭐 단수 때문에 0.1이 차이가 나긴 하는데 아니 기계에서는 53% 정상적으로 분류된 거는 53%인데 어떻게 거기서 떨거지로 나온 분류 못한 그거를 다시 했을 때는 어떻게 13%나 더 적게 나오냐고요. 이제 국회의원 후보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한 데는 44.5%인데 아니 다시 손으로 해보니까 손으로 한 거는 56%야. 이게 마치 저거 같지 않아요? 사전 쌍봉 그래프 나오는 것처럼 사전은 민주당이 높고 당일은 국힘이 높고 뭐 그거에 익숙하게 보셨으니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자 이게 여기서 하나만 나왔다 그러면 이게 뭐 특이한 상황이 아니죠. 똑같이 해서 수용구도 만들어 봤더니 수용구도 이게 높아. 이 기계로 분류된 거는 이상하게 더불어민주당이 높고 손으로 재검표한 거는 국힘이 더 높고 이 전부 다 그래요. 아까 부산에서 누가 이 개표 진행표 이거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거를 쭉 해보신 건데 동래구도 그렇고 해운대도 그렇고 부산 서구도 그렇고 그죠? 요 5.4%가 더 많아요. 부산 남구도 무려 15.8%가 더 높아요. 자꾸 당일 얘기가 나오는데 당일이 아니고 여기 재확인한 투표에서는 하여간 국힘이 희한하게 다 높아. 수원정 이수정 후보 나왔던 데도 마찬가지예요. 8.4%. 여기 연제군구는 국힘 아니죠. 민주당 후보가 없어서 이게 뭐 뒤죽박죽 된 것 같은데 이거 빼고 나면 그러니까 민주당 국힘이 붙은 모든 지역구가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쪽은 기계로 분류한 쪽이 더 많이 나오고 국힘 쪽은
아, 여기는 뭐 더 많이 더 많이 나왔네요. 이상하게 기계에서 뱉어낸 걸 다시 검표했을 때는 국힘이 더 나오고. 그래서 인터넷을 저 변호사님이 보내준 거 말고 제가 인터넷에서 뒤질 수 있는 거, 박 변호사님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거를 그나마 찾을 수 있는 걸 싹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고속 후보가 용인병인가요, 용인정인가? 여기는 이제 그 투표 집계표를 뭐 이렇게 정리하다가만 중간에 거를 발췌하셨나 봐요. 사진을 찍은 게 있길래. 그거는 지금 투표함이 1투표, 2투표, 6투표함, 10투표함 요 4개만 그 정리가 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머지는 빼고 요것만 또 합쳐봤어요. 그랬더니 여기도 똑같아. 부승찬 후보는 기계에서 분류된 건 더 높고 확인이 안 돼서 사람 손으로 한 거는 고속 후보가 더 높고. 그래서 또 인터넷 또 뒤져봤죠. 4.15 총선 때 하나 어디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게 있어가지고 해봤어요. 이게 지상욱 후보면 어디에요? 저기 중성동 우리네. 그러니까 2020년 선거 때 여기서도 그래. 희한하죠. 기계로 분류한 거는 여기가 더 높아. 여기도 뭐 재확인한 거에서도 박성준 씨가 후보가 더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 차이로 따지면 6.6%를 더 받은 거예요. 기계에서. 그래서 이게 기계가 아까 심지어는 박 변호사님 그런 얘기까지 하시더라니까요. 아니, 개표기에서 표도 만들어내나? 그래서 그거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저는 제 의견은 이게 일단 개표기를 사용해서 그 빼먹는, 저번에 보면 그렇게 동영상에 나온 거 몇 가지가 있었잖아요. 숫자가 그냥 탁탁 넘어간다든지 뭐 이런 거. 그래서 표를 일단은 넣지는 못하고 개표기로 어거지로 숫자를 맞춘 거 아닌가. 예? 이번에 그래서 저는 수검표를 했다는 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요것만 수검표라 그러면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계에서 못 읽은 거니까. 그럼 어떻게 이런 게 나오지?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변호사님께 아까 그 톡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은 뭐냐면, 최소한 지금 소송하고 있는 지역에만이라도 이 개표 진행표를 전부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이거를 한번 분석해 보자. 관내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지금 여기 조사한 7군데, 연제군을 빼고 7군데가 전부 이렇다 그러면 나머지 지역에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지금 뭐 억측으로만 뭐 기계가 만들어냈니, 뭐 건너뛰기를 했니, 예? 그런 상상을 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국민의힘을 찍는 사람들은 특히 나이가 많아서 수준증이 있어가지고 애매하게 칸을 뭐 살짝 건너서 찍어서 그래서 그런가 이게? 별 희한한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거 개표기에서 뭔가 또 주작질을 해가지고 숫자를 부풀어 놓고 혹시 재개표라도 가는 상황이면 전에 신권 다발 빳빳하게 넣는 것처럼 막 우겨 넣어서 이 숫자에 맞추려고 한 거 아닌가, 뭐 그런 또 의혹을 갖게 만드는 숫자입니다 이게. 아니 제가 숫자만 보는 놈 입장에서는 그런 그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신기하죠. 지금 뭐 10개, 이제 8, 7, 연제국 빼고 8, 9군데를 했는데 9군데가 다 그런 거 아니야. 심지어 4.15 총선 될 것까지 집어넣는데도. 그러면 지금 변호사님이 방금 방송에서도 막 계속 말씀하셨던 우편 그 경로 추적하는 거, 그거랑도 이게 뭔가 관련이 될 수가 있고, 숫자는 어거지로 그냥 그 실물은 안 가는데 온라인상으로만 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뭐 해서 간 것처럼 만들어 놨지만, 예? 그거에 맞춰서 여기에 뭔가 전자 개표기로 조작을 해놓고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표를 넣을 그런 생각이 아니었나, 뭐 그런 의혹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 뭐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 개표 상황표가 아니고 보니까 개표 직계표네요. 개표 진행표네요. 이거는 중앙선관위에서 갖고 있는 자료 같지는 않고 각 지역 선관위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특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 같으면 요 해당 선관위에다가 이 지역별로 지역 선관위니까 군구 시군구 단위겠네요. 거기에 요 개표 진행표를 공개 청구를 하셔가지고 지금 박 변호사님한테 보내드리면 그걸 제가 요 작업을 거쳐서 전국이 뭐 이런 현상이 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런지는 이제 최소한 질의를 하고 또 아니면 아니 이것만 해도 저는 개표를 하자고 재개표를 하자고 어필할 만한 근거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요 정도 상황 같으면 이게 뭐 사전하고 당일하고 무슨 투표 성향의 차이가 있네 이런 걸로 설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기계를 통과돼서 나온 거는 다 민주당이 앞서고 기계에서 못 걸러가지고 사람이 한 거에서는 왜 다 국민의힘이 더 유리하게 나오느냐. 이거는 최소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납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판사가 볼 때라도.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근거로 해서 표를 까보자. 예? 안 된다 그러면 관회라도 까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야 그러면 다시 기계를 돌려보자고 아니면 전부 사람이 해보자고 기계로 한 거랑 사람이 한 거랑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를 납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제 뭐 물론 이게 전국을 다 한다든지 소송이 제기된 지역구에만 하든지 하면 한두 개가 이렇게 여기서 벗어날 수는 있죠. 근데 지금 7, 8, 9개를 했을 때는 9개에서 9개가 다 그러니까 나머지 지역도 그럴 거라는 추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한번 까보자고요. 까봐서 제가 이거 뭐 자료 이렇게 옮겨 적고 계산하고 하는 거야 뭐 누가 해도 하지만 제가 익숙하다 그러면 제가 이거 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표를 까보자고 얘기하는 근거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인 겁니다. 이상하죠? 다시 생각해도 이상해. 이거 만들면서도 한 군데는 팀가져 나가는 데가 있겠지 했는데 어떻게 완벽하게 모든 지역이 다 그런가 이게? 이거는 변호사님이 얘기하시는 우편 추적을 통해서도 뭔가 단서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이걸로 개표를 해보자. 이걸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진짜. 사전 당일하고 차이 나는 건 성향이 뭐 그렇다네 어쨌다네 그거는 뭐 사회학적인 걸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냥 똑같은 통에 있던 거를 쏟아부어 가지고 기계에서 인식을 했냐 못했냐 그 차이 아니에요? 근데 기계를 인식한 거는 더불어민주당이 다 높게 나오고 사람 손을 거쳐서 다시 개표한 거는 다시 이렇게 분류를 한 거는 왜 국민의힘이 더 유리하게 나오고 요거는 하여간 뭐 좀 밝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정말 해명이 안 된다 그러면 표를 다시 까보고 예를 들어서 한 군데라도 재개표를 했는데 그 관내 사전 선거를 개표기를 안 돌리고 사람 손으로 하고 또 한 번은 개표기를 돌려보고 근데 개표기를 돌렸을 때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못 읽은 건 사람이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그건 100% 개표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똑같은 표를 갖다 놓고 개표기를 돌렸을 때 요 비율이 그대로 나온다 그러면 개표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전체를 개표기를 돌리지를 말고 사람 손으로 분류를 해봤을 때 또 뭐 이게 평균화돼서 나온다. 그렇게 해도 개표기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럼 이건 앞으로 개표기를 쓰지 말자고 얘기하는 논거도 될 수가 있고 선고 무효 사유가
더 앞서가면 선거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도 되고 뭐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작업을 하면서는 굉장히 재밌게 흥미롭게 했습니다. 우리가 저 도둑놈들이랑 싸우면서 우리가 뭐 아파가면서 열받아가면서 병 얻어가면서 그렇게 싸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놀면 즐거운 생각을 하면서, 예? 그 시골에 보면은 고양이가 쥐새끼 먹으러 갈 때 보면은 지가 배고프지 않으면은 살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싸대기 팍팍 때려가면서 시컨 내리고 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범죄를 저지른 놈들은 저놈들이고 이제 그걸 우리가 밝히자고 이렇게 하는 거는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있는 대로, 예? 뭐 넘쳐나는 거니까 이거를 막 판사가 뭐 어쩌고 막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도 아닌 거고 우리가 있는 대로 해서 그냥 이런 내용을 국민들이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게 여론이 되고 그게 그 수사를 하라는 압력으로 다 작용할 수 있고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번처럼 막 이렇게 들끓었다가 한 두세 달 지나면 흐지부지 돼버리는 그게 아니고 어쨌든 뭔가 새로운 개혁안을 만들고 새로운 제도를 정착시키고 뭐 지금 있는 선관위를 해체시키거나 폭파시키거나 하고 그런 작업을 긴 호흡으로 가려 그러면 이런 거 같으면 그냥 가뿐하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거지만 일단 쉽게 툭 건드려 보자고요. 네? 고양이가 쥐새끼 싸대기 때리듯이 툭 건드려 보면 쟤들이 반응이 나올 거 아니에요? 또 이쪽으로 반응하면 이쪽 툭 때리고 그런 식으로 살살 몰아가자고요. 오늘은 뭐 특별히 부담 없는 내용으로 일단 이거는 화두를 던진 거니까 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 그러면 요 개표 진행표도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뭐 어느 지역이든 접수가 되면 이 작업을 해서 한 군데 두 군데 여러 군데가 모일수록 이 데이터의 힘은 더 커질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이 문제는 풀어나가 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